우리 우리 몸 공부가 이제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뇌줄기 핵하고 이제 속뇌, 대뇌 하면은 끝납니다. 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뭐, 몸 공부한다더니 몸 공부 안 하고 발생하고 뭐 척수하고 뇌만 공부한다. 근데 이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전에는 몸 공부 그러면 뭐 근육, 골격, 장부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총괄 주관하는 것이 뇌와 척수다. 뇌와 척수를 잘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인체의 모든 작용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잘할 수 있다. 원인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뇌줄기핵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뇌줄기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뇌줄기핵 안에서 여태까지 우리 뇌12신경을 했잖아요. 뇌12신경 외에도 뇌줄기 안에는 중요한 핵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우선 이제 뇌12신경과 관련된 두 개의 핵이 있어요. 고립노핵과 의문핵. 어떤 의미냐면 12신경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신경이 있어요. 서린신경, 미주신경, 그 다음에 3차 신경. 이 세 가지는 묶어가지고 특별하게 관리를 해요. 그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통합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호르몬 생성과 관련된 핵입니다. 솔기핵, 청반핵, 흑질, 복측, 피계 영역, 송가체.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중에 외우시려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솔기핵, 청반핵, 흑질, 복측, 피계 영역, 송과체. 이 의미를 알면 금방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혹시 이 핵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하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솔기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바느질을 많이 하셨잖아요. 바느질 하면은 이 두 개가 겹쳐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것을 솔기라고 하죠. 솔기. 그렇게 생겼다. 다시 말해서 뇌줄기가 길쭉한데 그 중앙에 어떤 핵이 있는데 뇌줄기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항상 좌우로 돼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요. 소뇌도 그렇고 척수도 그렇고 뇌줄기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합치는 영역에서 솔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솔기핵이에요. 그 다음에 솔기핵 옆에 붙어 있는 청반핵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푸른색을 띠고 푸른색 반점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청반핵이라고 하고 흑질은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뇌줄기의 맨 윗부분에 흑질. 왜 흑질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색깔이 좀 까맣게 보여요. 왜 까맣게 보일까요? 음, 신경세포에서 두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까만 것은 주로 핵이 많이 모여 있으면 까만색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서 핵보다는 이 신경망, 뉴런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은 하얗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핵 속에 핵은 까만색이고 뉴런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갖고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줄기 맨 윗부분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도파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측이라고 하는 것은 배 쪽이에요. 배측을 그러니까 등을 배부라고 하잖아요. 배측 그러면 등 쪽이고 복측 그러면은 앞쪽이에요. 피계라고 하는 게 있었죠. 피계, 상구, 하구 기억나세요? 상구. 그러니까 어, 음, 피계 척수로.
기억나세요?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기로 해요. 어쨌든 뇌줄기 저 윗부분에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를 피계라고 하고 그 피계 중에서 앞쪽에 있는 것을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흑질과 복측 피계 영역은 사실은 도파민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송과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솔방울 모양. 쬐끄만데 솔방울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수련하시는 분들은 송과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되게 신비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신비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뇌 수도관 회색질.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만한 평평한 판이었다가 이렇게 말려서 신경관이 되잖아요. 그 신경관이라는 얘기는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고, 그 속에 있는 물이 차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리의 척수는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신경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구멍이 쭉 올라와서 척수에서는 중심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쭉 올라와서 우리 뇌줄기에 이르는 그 부분은 중뇌수도관이라고 해요. 중뇌에 있는 수도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뇌수도관 옆에 회색질이 있는데 그것이 통증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 통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망상치라는 게 있어요. 망상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십이신경을 알면은 우리 얼굴의 모든 감각, 운동, 그다음에 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뇌줄기 핵을 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다시 말하면은 우울증이 왜 오는가, 도파민이 부족한 파킨슨이 왜 오는가, 또 기분이 어떤 상태에서는 사람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그래. 가 아니고 전부 이것들의 역할입니다. 전부 이것들. 그런 게 이제 역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것도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피린, 에피네피린과 노르에피네피린, 그 다음에 도파민, 그 다음에 멜라토닌.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 외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외우지 말고 지금 외워요. 따라하세요. 좀 이상하네요. 어른들은 모아놓고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긴 해요. 그래도 뭐 지금 외워야 되니까.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피린, 도파민, 멜라토닌,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이것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몸에 우리가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호르몬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되게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호르몬이 인체를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의 감정과 기억에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멜라토닌,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것은 잘 의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 있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솔기핵, 정반핵, 흑질, 복적, 피계 영역, 송과체, 중뇌수도관 회백질, 회색질동 회백질, 망상체 이거 기억해야 되고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로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피린 여기는 안 적었지만 에피네피린이란 것도 있어요. 무신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도파민 있고 멜라토닌, 아세틸콜린 이렇게 있다. 이게 전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을 보면서 뇌 십이신경 핵에 대해서만 공부했죠.
그 얼굴, 이 눈과 관련돼서 네 개의 핵이 있고 그 핵이 결국 눈 치료에 있어서는 눈을 치료하는 것은 눈에서 직접 어떤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 치료이고 본질적인 근원적인 치료는 여기서 해야 된다. 그다음 삼사신경과 안면신경, 입에는 설인신경, 설하신경, 귀에는 전정신경, 와우신경, 또 부신경, 미주신경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거 외에도 아까처럼 고립노획, 의문의 고립노획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핵이 있다. 우선 처음에 봤던 이거 뇌12신경과 연관된 핵, 고립노획과 의문핵부터 살펴봐요. 고립노획과 의문핵은 뇌12신경 중에서 여기가 뇌줄기잖아요. 뇌줄기. 뇌줄기로 들어오는 것은 10개의 신경이 있어요. 후신경과 시신경은 위로 지나가 버리니까 10개의 신경 중에서 연합해서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3개가 있는데 그게 안면신경, 아까 제가 3차 신경이라고 그랬죠. 아니고 안면신경, 그 다음에 설인신경, 미주신경이에요. 안면신경은 얼굴을 관리하니까. 안면신경, 네, 설인신경은 물론 혀와 맛을 느끼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인신경이 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목으로. 그래서 목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얘가 하고, 미주신경은 비록 여기서 그냥 하나로 내려가지만은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원기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관리하는 게 미주신경인데, 그래서 이 3개 신경이 합쳐져서 하는 어,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따로 쭉 연결해갖고 어떤 신경 핵들이 딱 모여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주로 맛 분별. 맛 분별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실은 그 맛을 분별해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오미라고 해요. 오미. 어, 오미는 산고감신함이라고 해요. 산은 시다, 고는 쓰다, 감은 달다, 신은 맵다, 함은 함이 짜다. 참, 네. 그래서 오미를 가지고 어, 약초를 분별하거든요. 이 오미, 그 맛에 따라서 그 식물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내 몸에서 어떤 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내가 원하게 돼요. 만일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고, 또 피가 약하다 그러면 매운 게 땡기고, 그런 거예요. 오장육부하고 이 산고감신함이라고 하는 이 맛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맛을 분별해 갖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맛있다, 많이 먹고 싶다. 이것은 내 몸이 그 식물에, 그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을 원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이 엄청 중요한데, 호흡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피가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요. 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호흡이 멈추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치명적이죠. 호흡은 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호흡은 다른 오장육부는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고만 고만 뛰어라 해도 심장은 뛰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말고 바로 내보내라. 그래도 얘는 막 소화를 열심히 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는 스스로 활동을 하죠. 근데 유일하게 피는 스스로 하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할 때 뭘로 하냐면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호흡을 깊게 할 수 있고 느리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고 CO2, 이산화탄소가 너무 가득 찼어. 우리가 금방 알아차려요. 우리 혈액 속에 산소 부족하면 금방 알아차려갖고 막 숨을 헐떡헐떡 쉬게 되고 막 긴장하고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립노획과 의문획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다음에 혈압도 그래요. 혈압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혈관이 좁아져서 그랬을 거야. 그죠? 또는 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혈압이 문제가 생겨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니고 혈압은 기본적으로 신장에서 조절을 해요. 신장이 부신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지금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고 있으면 심장 보고 빨리 뛰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그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빨리 뛰게 하고 어떤 때는 느리게 뛰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 난 게 이제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몸에서는 심장이 뭘 판단하냐 하면은 몸에서 음, 혈류가 잘 흐르는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신장은 혈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뿐이고 그 판단은 누가 하냐면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립노획과 의문획에서 이 혈압을 판단하는데 혈압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혈액 성분도 얘가 관리를 해요. 혈액 성분. 아니,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얘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에 흐르는 혈액 성분을 판단을 하고 지금 혈류가 빨리 돌아야 된다, 늦게 돌아야 된다. 얘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 평상시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센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센서가. 우리 어디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어, 갑상연골 옆에 통통 뛰는 데가 있죠. 여기서 동맥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갈라진 가운데에 경동맥 소체라는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게 센서 역할을 해요. 얘가 혈액 성분도 관리를 해요. 만일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막 허걱거리게 만들고 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숨을 깊이 쉬거나 하품을 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얘가 어떻게 센서를 감지하느냐. 그럼 얘가 센서가 감지가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신경이 바로 서린신경이에요. 9번 서린신경. 서린신경이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 하면은 고립노획으로 보내요. 그 고립노획에서 지금 혈액이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하면은 의문핵이 어떻게 하라고 뭔가를 보내는 거,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과 혈액 성분에 대한 모든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고혈압, 심장병, 결국 이제 고혈압이나 뭐 혈관 문제가 전부 여기서 가장 기본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2위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첫 번째 원인이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원인이 이 뇌줄기 속에 있는 고립노획과 의문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미리 아셨던 분이 계시나요? 모르셨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뇌줄기죠. 여기 이 뒤에 소뇌가 있으니까 이게 뇌줄기의 뒷면이에요. 뒷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게 척수가 쭉 연결돼 있고 여기 보면은 안면신경 핵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서린신경 핵이 있고 미주신경 핵이 여기 있어요. 이 세 개를 쭉 연결해 가지고 의문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빨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 가지고 고립노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고립노핵과 의문핵은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두 개씩 항상 있어요. 여기도 파란 게 있고 여기도 파란 게 있어요. 동일하게 안면신경, 서린신경,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느끼는 모든 감각, 그 목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센서, 신호, 그다음에 오장육부에서 느끼는 모든 신호를 연합해가지고 호흡과 혈액 순환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얘가 고립노획과 의문핵이 약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 조절 안 돼요.
혈액 속에 어떤 성분, 독성 물질이 많은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뇌와 척수는 너무나 완벽해요. 몸을 만들었으니까 몸을 수리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완벽한데 못 알아차리면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핵과 그 고립노핵이 만일에 고장이 나면은 또는 신경이 약화돼 갖고 신경 세포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맛, 호흡, 혈압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안 맞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은 여기서 쭉 내려가고 오장육부 전체를 관리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장육부는 오장육부대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오장육부는 여러 가지 경로에서 뇌가 관리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경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경로가 적수신경이 있으면 거기서 신경로가 나와가지고 적수 양쪽에 쭉 줄줄이 사탕이 매달리잖아요. 거기서 나가서 오장육부 직접 관리하는데 그 신호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올라오냐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시상하부로 올라와요. 그래서 오장육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시상하부에서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에서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안면신경, 스린신경, 미주신경 연결되어 있는 고립노획과 의문획에서도 관리하고 그러면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오장육부. 네, 뇌가 관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뇌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약해지면, 나이가 들면 뇌가 약해지죠. 뇌가 약해지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보통 뇌가 약해진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 가스레인지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그런 생각해요. 불 껐나 안 껐나. 그리고 막 누구 이름을 기억하려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고 누구 그 있잖아 그 사람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뇌신경 전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의식작용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바로 느끼는데 나머지 생리작용, 몸 전체를 관리하는 생리작용을 관리하는 그 영역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는 것 같아. 뭔가 자꾸 깜빡깜빡해. 뭐 약속이나 뭐 잘 안 돼. 이럴 때에는, 뇌 전체가 약해져 있구나. 그렇다면은, 오장육부 전체 그걸 관리하는, 어, 뇌줄기. 그래서 호흡, 혈관 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알면은 몸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는 운동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상품화가 돼서 그래요. 헬스클럽 가고 뭐 이런 거 하죠. 왕자, 뭐 배 왕자 그리고 뭐 등 근육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운동은 근육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근데 근육 속에 뭐가 있어요? 근육 속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어요. 혈관은 공급 시스템이고 신경은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 혈관과 신경이 세포들이 살아나요. 아, 뭔가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면 근육이 늘어나죠. 그 얘기는 그 근육 속에 있는 혈관과 신경 세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것은 뇌 세포들이 있고 거기서 세포 하나당 이 신경로, 뉴런이 한 10,000개씩 나오거든요. 시냅스가 10,000개씩. 뉴런 하나당 시냅스가 10,000개씩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하고 명상하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생겨나요. 생겨나서 이렇게 연접해갖고 우리 의식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한다, 공부한다 하는 것은 시냅스 현상이에요. 시냅스 이렇게 만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맨날 놀기나 하고 뭐 재밌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친구 만나 수다 떨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라져요.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근육이든 혈관이든 뇌든 전부 뭔가 계속 해야만 돼요. 그래서 치매도 예방하고 기억력도 살리고 또 더 천천히 늙고 노화 현상을 줄이고 병 안 걸리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운동이다. 왜? 운동이 세포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음, 또 면역과 관련이 있어요. 면역을 관리해요. 조금 있다가 근데 여기 있는 다른 핵들도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 고립노핵이 면역 시스템을 관리를 해요. 이게 특히 미주신경하고 연결돼 갖고 우리 온몸의 오장육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여기서 고립노핵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면역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뇌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뇌 십이신경을 하면서도 여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죠. 눈이 문제가 생기고 코가 문제, 입이 문제, 귀 문제 생길 때마다 이거 진짜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근원적인 문제다 생각하면은 이것만 해도 고립노핵과 의문핵만 해도 맛, 호흡, 혈압, 혈액, 성분, 면역 이걸 다 주관하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절류를 치료할 때 이 최소한 5분 이상, 풍부열에서 5분 이상 해야만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를 에너지를 가득 채워줘야 돼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왜 사람들이 잘 모르냐 하면은 여기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병이 나도 그냥 견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솔기핵에서 이제 지금 고립노핵과 의문핵만 했는데 고립노핵과 양쪽에 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도 고립노핵이 여기도 있고 의문핵이 여기도 있고 의문핵이 여기 있고 또 고립노핵도 같이 있다. 그 영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핵들이 있는데 솔기핵, 청반핵, 흑질, 송가체가 있다. 솔기핵에서는 이건 가운데 있는 건데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혹시 세로토닌이 왜 중요한지 들어보셨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세로토닌이 부족,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 그럼 세로토닌이 많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걸려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뭔가 일을 잘하고 잘 살아가고 수련도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이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이게 생긴다고? 어?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믿겨지십니까? 이게 과학인 거예요, 과학. 예, 너무나 명백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로토닌을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을 많이 부족하지 않게 할까? 또 한 가지 세로토닌은 이건 이제 행복 호르몬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족감. 밥을 먹고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왜 살이 찌냐 하면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배가 안 차. 포만감이 없어. 만족이 안 돼. 어, 그게 이제 성격으로 형성되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가 않아. 만족이 없어. 그럼 진짜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도파민 조절해요.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를 조절해요. 그러면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만들고 무슨 작용을 하냐 하면은 우선 노르에피네프린은 청반핵에서 만들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솔기핵이 있고 옆에 청반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부 뇌줄기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 청반핵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드는데
그 노르라는 말은 이걸 떼면 그냥 에피네프린 되잖아요. 이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아드레날린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뭘 하냐면은 사람을 바짝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긴장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음. 이제 에피네프린은 부신에서 신장에서 만들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정반핵에서 만드는데 에피네프린은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에피네프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주 급격한 급작한 어떤 돌발 상태, 위기 상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에피네프린이 촥 나와고 몸을 완전 긴장시키고 마치 기업령 선포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이런 개념이에요. 딱 가다가 호랭이를 만났어. 김춘화 선생님 혹시 연길에 호랭이 있습니까? 호랑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백두산, 군순이 있어요. 군순. 곤충에 있어요? 아이고, 네. 무시라. 한국에는 호랑이는 없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 백두산 호랑이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시베리아 호랑이. 막 그거 촬영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작년인가? 훈춘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중국에. 그 호랑이들이 이제 서서히 그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딱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깜짝 얼어붙겠죠. 그때 나오는 게 에피네피린이라는 거예요. 부신에서 나와. 깜짝 얼어붙어하고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호랑이하고 한판 붙어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fight and flight래요.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투쟁과 도피, 투쟁과 도피 반응이라고 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노르에피네프린은 뇌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긴장된 상황일 때에 나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이게 나와야 돼요. 공부할 때 이게 안 나오면 집중이 안 돼요. 맨날 딴짓하는 애 있죠. 노르에피네프린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얘가 딱 나오면 어떤 반응이 탁 벌어지냐면은 혈관이 탁 수축이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의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혈관이 확 돌게 하고 엄청 긴장되게 하고 머리가 팍 돌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시키고 집중하게 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중요해요. 노르에피네프린. 근데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기 싫어. 이거 뭐 해봐야 뭐 해. 재미도 없어. 이런 기분 들 때 있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막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 하루 종일 뭐 움직였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한 거예요. 그 노르에피네프린 왜 부족해요? 청반회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뇌가 약해지면 전반적으로 다 약해지거든요.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노르에피네프린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아데르날린, 흑질 엄청 중요해요. 흑질과 복적 피계 영역 두 군데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포들이, 이 핵들이 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도파민은 왜 중요하냐? 음, 도파민이 부족하면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요. 의심병이 든 사람들이 있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얘기하면 의심부터 하고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도파민 부족 현상이에요. 또 기쁜 일이 있어도 막 너무 좋아 좋아 죽겠어 어쩌면 좋아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시큰둥한 사람 도파민 부족입니다. 그 항상 생각할 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딴 게 어디서, 뭐, 또는 뭐, 핀잔 주고 그런 거 있죠. 도파민 부족해.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흑질이라는 세포에서 도파민을 잘 못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물론 우리가 냉정하게 또는 막 집중하고 막 깨어있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완전히 만족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으로 느끼는 만족감과 도파민으로 만족감이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또는 이제 DMT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이 뇌하수체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마약하고 비교를 해요. 마약. 세로토닌은 아주 약한 마약. 도파민은 아주 좀 강력한 마약. DMT는 막 엄청 센 마약 그런 거예요. 그 전부 다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마약보다도 훨씬 강력한 물질을 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엄청 기쁘고 또 어떤 의욕이 있거나 활력이 생기는 것도 전부 이것이 부족하냐, 충분하냐 이런 문제. 특히 그중에서 도파민이 중요한데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뇌 기저핵이라고 하는 그 통로에서 작동을 하는데 몸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대뇌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어요. 내낭이라고 해요. 내낭, 내낭, 네. 복도란 뜻이죠. 안에 있는 복도란 뜻이죠. 내낭. 그쪽에서 이게 작동을 못하면은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손이 떨리고 발이 못 걷고 하죠. 손이 떨리고 못 걷고 하는 그냥 기능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같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의심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온 병이 바로 파킨슨이죠. 파킨슨은 왜 치료가 어렵냐 하면은 치료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아요. 치료를. L도파라는 약만 먹죠. 도파민 수용체 약만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막 떨리다가도 이렇게 좋아지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뇌 줄기 세포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대뇌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뇌에서 오는 우리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치명적인 그런 뇌 질환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뇌 세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느냐? 먹어서 가능하냐? 먹어서 가능하겠죠. 근데 맨날 막 더 많이 보충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뇌는 아무 물질이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파킨슨이 그렇게 오래된 병인데도 불구하고 왜 약이 없을까요? L도파라는 약 하나밖에 없거든요. L도파, 도파민 수용체예요. 도파민이 부족한데 수용체만 잔뜩 갖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10개가 있으면은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10개가 있어서 이게 하나씩 받아들이면 좋은데 도파민이 10개인데 수용체는 100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우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해결은 뭐예요? 해결책은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를 살려내는 것이 해결책. 아니, 뇌세포를 어떻게 살려? 뇌세포가 어떻게 살려?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뇌줄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뇌줄기가 좀, 흑질에서 만들고 복척 피계 영역에서도 만들어. 그 다음에 송가채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가채는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근데 멜라토닌의 재료가 있어요. 멜라토닌의 재료가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멜라토닌이 부족해요. 송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서 들어가는 신호가 빛이잖아요. 눈으로 빛이 들어가서 그 송가치라고 해요. 그럼 그 송가치에서 밤에 잘 때 우리 뇌에는 생체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옵틱 키아스마, 시교차하는 그 영역에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밤을 알아차려 가지고 이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을 재료로 해가지고 멜라토닌을 만들어야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잠이 잘 안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멜라토닌 부족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멜라토닌 부족이니까 세리토닌을 보충해야 돼요. 세리토닌을. 그럼 세리토닌을 어떻게 해야 보충이 됩니까? 예, 뇌줄기에서 솔기핵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솔기핵이 있는데 얘가 왜 만일에 이 핵은 정상적인데 왜 세로토닌을 못 만들까? 우리가 잠 못 잘 때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만족감, 행복감, 포만감. 그러니까 만일에 네가 세로토닌을 만들어도 이 사람 만족을 못 해. 만족을 안 해. 욕심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그래 고마워 그래 너무 좋아 기분이 슬슬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속은 중요해 이 속은 여기 속은이라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표정을 지을 때는 볼근이 움직이는데 이 안에 속은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웃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나리자 미소를 지을 때 얘가 움직여요 이건 뭐냐면 내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이게 움직여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뭐 만족하고 기쁘고 좋은 게 없는 사람, 늘 긴장하고 늘 막 불만스럽고 그렇게 살면 속은이 굳어요. 속은이 굳으면은 놀랍게도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중요해요. 얼굴 표정도 중요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생명향기님이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불만 뭐 불행하고 감사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더 많이 생기고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잠을 잘 자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한 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솔기액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세로토닌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평상시에 평온한 감정, 잔잔한 행복함.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막 너무 좋아 죽겠어. 이거는 감정이 막 이렇게 격동하는 거고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 평소에 그래 그래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왜 없냐 왜 안 되냐 세로토닌 부족인데 이 세로토닌이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요. 트립토판이란 트립토판이란 아미노산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단백질에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뭐냐 생선이나 또는 식물성 단백질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늘 먹어줘야 되고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들의 생각을 존중을 하는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명백한 게 하루에 최소 40g 내지 50g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트립토판이 키뉴레인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은 얘가 면역을 억제를 해요. T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트립토판이 키뉴레인으로 바뀌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몸에서 일어나요. 각세포가 갑자기 미쳐버리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트립토판을 충분히 평소에 잘 섭취를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술 많이 먹으면은 뭐 야채도 많이, 그건 이제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이렇게 자물쇠 때문에 그래요. 자물쇠. 그런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 된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왜 중요하냐? 멜라토닌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멜라토닌을 만든다는 것은 어디서 만드냐면은 손과체에서 만들고 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자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한 건 진짜로 잠을 못 자면은 금방 죽어요. 잠을 못 자면은 몸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신경을 다 갉아먹어요. 음.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우리가 뭐 멜라토닌 저 약국에 가면 팔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중요해요. 만족스러운 게 중요해요. 막 엄청 좋아, 기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평범한 행복, 잔잔한 만족감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만 이게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 멜라토닌이 DMT가 돼요. DMT. 어, DMT를 인공적으로 이걸 만들면은 맹독성 마약이 돼요. 맹독성. 우리 뇌에서는 스스로 만드는 것도 조절하고 작용하는 것도 억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만일에 뇌가 DMT를 만들었는데 적절하게 조절 못하면은 그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그런데 DMT는 언제 생기냐?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은 어른이니까, 음, 어, 어른이니까, 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몸사랑을 아주 진하게 잘 해가지고 폭발하는 그게 DMT.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게 DMT.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로 오르가즘이라고 하죠. 근데 남자들은 뭐 좀 덜하지만 여자분들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DMT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시상하부에서 이게 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게 평소에 잔잔한 만족감, 행복감 이게 바탕이 돼야 DMT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막 숭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그 몸사랑을 그렇게 진하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련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순간에 이게 팍 튀어나와요. 막 견딜 수 없는 법열이라고 하죠. 견딜 수 없는 막 행복감, 기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DMT가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디 신비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부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이 중요한데 그 바탕이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삶이 중요하다. 잔잔한 기쁨, 만족감,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도파민이 그렇게 중요한데 도파민이 흑질과 복적 피계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뇌줄기 맨 끝, 맨 윗부분이에요. 맨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까만 게 있어요. 어, 여기가 흑질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청반핵으로 가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요. 집중시키고 각성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늘 그냥 뭐 흐늘흐늘하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대충 생각하고 회피하고 난 몰라 뭐 이런 전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한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도파민이 왜 부족하냐? 극치감, 극치감, 행복감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이란 병이 오잖아요. 물론 파킨슨이란 병도 오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안 만들어져서 각성하고 이렇게 진지해지고 뭔가 집중하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그런 건데 이 도파민은 어느 때 잘 만들어지냐면 막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은데 그냥 좋은 거는 세로토닌이에요. 너무 좋아 죽겠어. 그건 도파민이에요. 근데 좋아서 말조차 못하는 게 DMT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것이 뇌에서 어떤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제가 암 환자들에게 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목숨 걸고 행복해야 된다. 그 어떻게 행복하냐고. 뭐 사방에 뭐 불행 덩어리인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꿔서 목숨 걸고 행복해져야만 암이 쉽게 낫는다. 그런 말씀 잘 드리거든요. 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한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 그렇게 가려면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로토닌, 도파민, DMT의 문제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의식 속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늘 긍정하고 잔잔한 기쁨을 추구하고 이게 바탕이 돼야만 그 다음에 격렬한 기쁨, 미쳐버릴 것 같은 기쁨, 이런 것들이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나오고 DMT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DMT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막 미칠 듯한 기쁨이거든요. 미칠 것 같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물이 흘러요. 강물이 흐르는데 이것을 탁 막아가지고 이 물이 꽉 차게 해요. 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으면 이 혈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혈관 같은 그런 그 안에 어떤 물질이 흘러요. 꽉 차게 막아요. 꽉 차게 해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압력의 상태가 됐을 때 이게 탁 떼주는 거예요. 그때 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가바예요. 가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것을 조절해 주는 게 가바예요. 선을 넘지 못하게 해주는 게 가바예요. 그래서 가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어떤 분들이 가바를 사서 먹더라고요. 가바가 좋다고 뭔지도 모르고 가바는 적절하게 억제해주고 적절하게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을 이제 각관핵이라는 데서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뇌줄기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뇌줄기도 두 개로 나눠진 게 합쳐져 있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이것이 솔기핵이에요. 솔기핵. 그리고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 이거를 다리라고 표현해요. 다리. 어, 비둥클. 그러니까 다리와 다리 사이라 그래서 간핵이라 그래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가바다. 그 다음에 각간핵과 여기가 이제 전뇌 기제핵, 대뇌 영역 거기서 합해서 만드는 게 아세틸콜린이다. 조금 이따 종합하기로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 재료가 된다.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일종인데 세로토닌은 사실은 소장에서 90%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혈소판이 흡수하고 뇌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뇌로 이동하고 뇌에서 쓰는 세로토닌의 8%, 뇌세포에 직접 만드는 건 2%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이 튼튼해야 돼요. 장. 그래서 뇌의 모든 문제는 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뭐 장이 튼튼하면 뇌에 도움이 돼 이게 아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장이에요.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해 봐도 배가 살살 아프거나 뭔가 콕콕 찌르고 그러면 뭐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뭔가 많이 먹고 막 배가 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 예, 장이 튼튼한 그런 느낌. 예, 그랬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튼튼하게 해요. 이게 장 건강이 엄청 중요해요. 그럼 장 건강이라고 할 때에 핵심은 뭐냐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거든요. 그 장내 미생물을 무생물 생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좋은 게 효모예요. 효모. 효모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발효 해조류, 발효 해조류, 그다음에 알로에, 홍삼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 장이 튼튼해야 뇌도 좋아지고 네, 우리가 잔잔한 기쁨도 느낄 수가 있다. 왜?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우리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기획에서는 솔기획은 어떤 거냐면 이 그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줄기에서 가운데에 이 초록색은 뭐냐면은 망상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죠. 짤록짤록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쭉 붙어 있지만 이렇게 조금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솔기핵이에요. 솔기. 정 가운데에 있어요. 두 개의 네 줄기가 이게 합쳐서 봉합된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세로토닌이다. 그다음에 이 솔기액 옆에 정반액이 있어요. 정반액. 솔기액 정반액이 있고 이 위에 이 윗부분에 흑질이 있다. 우선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그 세로토닌은 기억력, 집중력, 식욕차, 생체 시계에 의해서 저녁이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잠을 못 자는 건 전부 다 멜라토닌 부족인데 멜라토닌 부족의 원인은 세로토닌 부족이고 세로토닌 부족의 원인은 긍정적인 삶, 두 번째는 장 건강이다. 아주 이거는 뭐 명확한 거고 오래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은 쾌락, 긍정, 성용식이요. 노르에피네프린, 집중, 각성, 불안. 예, 세로토닌이 조절을 한다. 기본이 세로토닌이다. 그 다음에 정반액은 아까 보신 대로 이게 옆에 있는 정반인데 정반액에서는 도파민을 만든다.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뭐 다 안 된다. 어, 특히 이제 수면은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수면을 일으키는데 렘 수면이라고 있어요. 렘 수면. 음, Rapid Eye Movement가 눈동자가 이 렘 수면 단계 들어가면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 렘 수면을 비활성화해가지고 어, 각성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긴장해갖고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떼서 놓으면은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따로 떼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또 이걸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뇌줄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우리의 행복도 좌우한다.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생각을 잘하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여기서 좌우한다. 음. 오, 시간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요? 음. 여기서 보시죠. 이 네 줄기의 이 끝에 여기 네 줄기 끝에 뭐가 있냐면은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예, 중뇌수도관이라고 해요. 중뇌수도관. 척수 자체에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쭉 해서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까만색 이것이 흑질이에요. 이건 적핵 척수로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거고 실제로 도파민을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이게 흑질입니다. 흑질. 그 다음에 이쪽이 복측피계 영역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주변에서 도파민을 만든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죽으면은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고 감정과 의식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만은
동작이 안 된다. 손 떨고 발 떨고 뭐 걸어다닌다. 음, 자, 그런데 도파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 페리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페리 아쿠아덕틀 그레이예요. 페리. 어, 페리라는 말은 옆이란 뜻이고 아쿠아적들은 수도관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수도관 주변에 있는 회색질이다. 페리 아쿠아덕틀 그레이 중내 수도관 주위 회색질 또는 중내 수도관 회색질 이게 통증을 관리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 사실은 통증은 감정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암 환자들이 맨 마지막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통증이 막 극심하게 몰려오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마약성 진통제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생각해. 통증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통증 회로가 있어요. 통증을 느끼고 그것을 통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세포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 암세포가 나를 자꾸 공격하고 막 찢어지고 있어. 막 이런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뇌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페리아쿠아덕털 그레이로 가요. 그래서 이 중뇌수도관 회색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통증을 조절하는 중심 기관.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왔을 때 물론 약도 먹어야 돼요. 급할 때는 진통제도 써야 되고 마약성 진통제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활성화해 줘야 돼요. 그럼 몸에 극심한 통증을 얘가 조절을 해줘요. 실제로는 평소에 얘가 다 조절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찢어졌는데, 다쳤는데 안 아파. 저도 예전에 필리핀 선교 갔다가 이런 그 큰 계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훌쩍 뛴다고 뛰었는데 발이 위에 못 닿았어. 이- 그 정강이뼈가 그 모서리에 시멘트 모서리에 콱 닿았어요. 그래고 찢어졌어요. 엄- 엄청 아파야 되잖아요. 정강이뼈 혹시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 되면은 몸에서 급하게 그것을 통증을 조절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얘가 한다고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어, 항암할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페리아쿠아닥터 이세포 문제예요. 이 세포를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뇌 줄기에는 솔기핵이 있고 청반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핵들이 있고 망상체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여기서 뇌 12신경만 공부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의 생리작용 전반을 관리하는 게 여기 다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손을 못 댄다. 수술도 못 한다. 약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급하게 요청을 하네요.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연기를 가는 바람에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못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